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친정엄마 장례식을 마친 40대 여성입니다. 친정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애틋하기도 하고 감사한 부분도 많은 기억들이 함께 생각이 나곤 했는데요. 딱 하나, 내 남편에 대해서는 친정엄마에게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친정엄마는 저희 남편을 보며 매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남자라고는 박서방 혼자인데 박서방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라는 말이었어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생각에 남편 칭찬을 자주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과유불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의 행동들로 인해서 남편이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언니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는 매번 큰형부 욕을 하며 제 남편에 대한 칭찬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하루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친정엄마한테 한 소리 했죠. 언니 앞에서 남편 얘기 좀 하지 마. 언니가 이혼하고 싶어서 했어? 형부가 바람 났으니까 그런 거지. 언제는 언니 보고 이혼 잘했다며. 처음부터 남자를 잘 골랐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니네 언니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결혼하더니 지금 봐봐.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언니 앞에서 그러지 좀 마. 걔는 우리 집 식구 같지가 않았어. 명절에 와도 뚱하니 있기만 했지. 박서방 봐라. 아주 싹싹하니 박서방은 참 착해서 좋아.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남편 칭찬을 했다면 저도 불편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남편 칭찬을 하곤 했죠. 막내야, 너도 너희 언니처럼 결혼해야 잘 살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희 둘째네 같은 남자만 데려와. 친정엄마가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기분 좋아했지만 저는 언니랑 동생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였는데 큰언니랑은 2살 차이가 나고 동생이랑은 1살 차이가 났어요. 다 비슷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저 하나밖에 없었죠. 언니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됐고 동생은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친정엄마는 언니랑 동생한테 저에 대해 얘기를 하시며 제 남편 같은 사위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만약 큰언니가 재혼을 했거나 막내가 남자를 데리고 왔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위는 제 남편 하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몇 년 전 친정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그리고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했을 때도 친정엄마는 남편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서방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혼자 사위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우리 다 고생했지 뭐. 누구 하나만 고생한 거 아니잖아. 그래도 사위가 하나라서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 근데 군소리 없이 척척 하는 거 보니 내가 아주 고맙더라고.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서 푹 쉬세요. 우리 사위는 말도 예쁘게 해. 그래, 너희도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고생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개념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친정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엄마가 저희 자매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조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 계산해보니 남는 비용이 꽤 있어서
그건 내가 따로 쓰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쓸 곳이 있는 거야? 어디에다가 쓰려고? 나 투자 한번 해보려고. 요즘 사람들은 투자도 많이 한다며. 투자? 무슨 투자? 뭐 주식 같은 거에서 배당금이라도 받게? 누가 추천해 준 거야? 저희 친정엄마가 돈을 벌어본 사람이었다면 투자라는 말이 낯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주식은 무슨 주식?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너 괜히 주식할 생각하지 마. 그거 다 망하는 지름길이야. 엄마, 주식도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이라도 사려는 거야? 우리 박서방한테 투자하기로 했어. 박서방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 자금하라고 2억 정도 보내주려고. 그때 친정엄마 입에서 제 남편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몇 천만 원 보태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보탠다는 소리에 저는 안 된다고 하면 말렸습니다. 아니 2억이나 되는 돈을 왜 우리 남편한테 보내?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난리야? 언니, 엄마 좀 말려봐. 그건 아니잖아. 몇백만 원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남편한테 보낸다는 게 말이 돼? 저는 물론이고 언니나 동생 역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 좀 말리라는 의미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난 괜찮은 생각 같은데. 매제 성실하기도 하고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래, 형부가 우리 집에도 잘하고 엄마 말대로 우리 집안 남자 노릇도 톡톡히 했잖아. 엄마 여유 있으시니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왜 너가 못하게 말려? 오히려 너가 우리한테 남편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랑 동생도 남편한테 사업자금을 보내주는 것에 동의를 하며 해주자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우리 집에 참 잘하긴 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도 남편이 꼬박꼬박 가서 친정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언니나 동생이 밤 늦게 다니면 데리러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남편 역시 친정에서 예쁨을 받으니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날씨가 좋으면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남편이 우리 친정에 잘한다고 해도 2억이라는 돈을 남편에게 준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2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남편한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엄마한테 받은 돈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사업자금하라고 2억 보내셨다며? 근데 당신 그 2억 다 쓰려고? 돈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왜? 우리 엄마 노후자금도 있는 돈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절반 정도만 받는 걸로 해. 절반은 엄마 돌려드리자. 장모님이 내 사업에 투자한 건데 왜 당신이 절반을 어머니께 보내라 말아요? 당신은 그 돈을 홀랑 다 받고 싶어? 그리고 엄마 말 들어보니까 투자하는 형식으로 당신한테 보태준다고 했다며. 그래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알지? 제 입에서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 남편도 순간 겁이 났나 봐요.
1억과 2억의 차이는 꽤 크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1억은 친정엄마한테 돌려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차용증도 쓰기로 했죠. 남편은 무슨 가족끼리 차용증이냐고 했지만 가족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다 보니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남편 역시 투덜거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시댁의 일이었습니다. 예상이라도 한 일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았겠지만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시누이 또한 예상치 못하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안 좋은 소식은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시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거든요. 시부모님이 여행 가시다고 했던 날 밤에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남편과 저 둘 다 잠결에 전화를 받아 잠옷 위에 대충 잠바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 두 분은 저희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결국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누이도 그 소식을 듣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시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길래 이번엔 제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부모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장례 같은 경우는 언니와 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있으니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엔 저 혼자 이 모든 과정을 챙기려고 하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남편과 시누이보단 내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시부모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시누이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아니에요. 아가씨랑 저희 남편은 경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친정아버지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진 않았어요. 아가씨 고생 많으셨는데 어서 가서 쉬세요. 감사해요 언니.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도 시누이는 갑작스러운 시부모님의 사고를 잘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는 저한테 자기는 이제 고아라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는 혼자야.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아라고 하는지 알겠더라. 무슨 소리야. 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당신 많이 예뻐하잖아. 그러니 당신한테 사업 자금하려고 돈도 보내주셨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연달아 저희 친정엄마가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은 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지 시부모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친정엄마한테 큰 병이 생기니 저 또한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던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니 남편이 저를 흘겨보며 자기가 왜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내가 거길 왜 같이 가? 나 말고 처형도 있으시고 처제도 있잖아. 왜 맨날 나를 못 부려먹어서 한다리야. 뭐? 우리가 언제 당신을 부려먹었어. 그리고 당신 힘들면 이번에 같이 가는 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사업 상황 안 좋아서 정신 없으니까 장모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런가 남편이 예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갑자기 친정엄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모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야?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한 거야? 상황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엄마 몸이 약해지시기도 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업 정신없다고 엄마 일은 나보러 알아서 하라며. 그래도 사위가 나 하나뿐인데 내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서 요즘 사업자금 마련하느라 머리가 아팠거든. 그래서 괜히 당신한테 짜증이 났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래, 그렇게 보이긴 했어.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엄청 서운하긴 하더라.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며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졌다고 하길래 이해한다고 말했죠. 남편도 정신없을 텐데 여기에 친정엄마 일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서 친정엄마 병간호에 대해서는 저희 세 자매가 돌아가면서 맡아서 했어요. 그래도 종종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안부 인사도 묻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 말고 자매가 둘이나 있다 보니 의지도 많이 되고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부족한 거 없이 친정엄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친정에 잘했던 남편이다 보니 친정엄마도 남편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요즘 들어서 박서방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어. 사업하는 게 잘 돼서 그런 거야?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라고 해. 박서방 얼굴 까먹겠어. 저번에 오고 나서 한 번을 안 왔네. 이번에 올 때 데리고 올게.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 없어서 같이 사는 나도 남편 얼굴을 못 봐. 박서방 몸 안 상하게 너가 옆에서 잘 챙겨줘. 내가 살아보니까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우리 집안의 남자라곤 박서방 하나잖아. 그러니까 너가 옆에서 잘 챙겨줘. 알겠어. 알겠으니까 엄마는 엄마 몸이나 챙겨. 그날 저녁 남편한테 일은 좀 어떠냐고 물어봤죠. 이제는 좀 안정적이게 되어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바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남편에게 친정엄마 얘기를 꺼내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엄마가 당신 요즘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당신이 보고 싶은가 봐. 이번 주 주말은 당신 여유도 있으니까 같이 병원에 다녀오자. 내가 왜?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건데? 적게 주면 안 갈 거야. 남편 입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 튀어나와서 저는 놀란 마음에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얼마 줄 거냐고?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장모님 보러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얼굴 한번 비추는 거 가지고 돈을 달라고? 내 시간 내서 힘들게 가는 건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사업을 하면서 돈돈거리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남편의 친정엄마 앞에 데리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결국 저 혼자 친정엄마 병원을 찾았는데 친정엄마는 남편이 같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씁쓸하더라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은 것처럼 보여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가 저한테 와서는 남편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매제는 오늘 같이 안 왔어? 같이 온다고 했잖아.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시간을 어떻게 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근데 엄마가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네.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 근데 너 매제랑 같이 사업하면서 돈 관리 아직도 하고 있어? 언니가 갑자기 남편 사업에 대해 물어보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회사를 다니려고 했는데 남편이 행정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제가 하나둘씩 도와주게 됐거든요. 남편 사업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업을 도와주게 됐어요. 근데 친정아버지 장례, 시부모님 장례 등을 연달아 진행하고 이제는 친정엄마 병수발을 하게 된 상황이라 결국 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았죠. 새로운 사람이 아직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긴 했지만 예전처럼 남편 회사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 아니었으니 자세히는 알지 못해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을 전했죠. 회사 일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요즘엔 내가 엄마 챙기느라 다른 사람 구했지. 근데 그건 왜? 그래, 엄마가 아직도 매주한테 돈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너가 알고 있나 했지. 예전에 엄마가 사업 자금하라고 준 1억 말고 돈을 더 보내고 계신다는 거야? 저번에 엄마랑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넌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목돈을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친정엄마한테 돈까지 받았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며 돈 얼마 줄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그건 아닐 거라고 말하고 말았죠. 친언니도 알겠다고 하고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으시는 도중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친정엄마를 보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되니 저희 세 자매가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친정엄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날 동안 얼굴이 안 보여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봤죠. 당신 지금 어디야? 잠깐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보여서 어디에 있어? 저는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에서 쉬고 있는데 곧 집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뭐? 지금 엄마 장례 치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집을 가? 빨리 안으로 들어와. 이제 손님들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신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위 노릇 필요하면 돈 보내. 돈 보낸 만큼 내가 가서 해줄 테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엄마 장례식 날까지 돈 타령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돈에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웃으며 5분 뒤에 통장 잔고 확인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져온 노트북을 꺼내고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잔고를 확인했는지 몇 분 안 지나서 씩씩거리며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이거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한 거야? 당신이 내 통장 잔고 이렇게 만든 거냐고? 남편은 성질을 부리며 저한테 자기 핸드폰에 찍혀있는 통장 알림을 보여줬어요. 통장 알림에 남편이 갖고 있던 돈들이 다 사라졌고 통장 잔고가 0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입금자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 일을 도와줄 때부터 남편 공인인증서를 제 노트북에 설치해놨거든요. 남편은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사 돈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본인 통장을 마음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진 제가 남편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일도 없었고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저한테 돈을 보내면서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한테 돈을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친정엄마가 남편을 찾을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기가 막혀서 그런 내역들을 싹 다 정리해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 공인인증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보며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저를 추궁하길래 제가 대답해줬죠. 입금자명 보면 알잖아. 당신은 사업한다는 사람이 돈이 누구한테 빠져나가는지 확인도 못하는 거야? 아니, 사위 노릇시키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내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라고 했어. 당장 내 돈 다시 보내.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 장례 치를 때는 남 며느리 노릇하고 돈 받은 것도 없었거든. 그 생각이 나서 나 먼저 정산해야겠다 싶더라고. 뭐? 그걸 왜 지금 정산을 해? 그리고 당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 당신이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친정엄마 장례식장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있다 보니 저는 최대한 조용히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화를 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언니와 동생도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직원분께 말씀드려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직원분들도 남편이 너무 소란을 피우니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언니와 동생한테 얘기해줬죠. 예전에 언니가 나한테 엄마가 남편한테 돈 보내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그게 맞더라고. 남편이 꼬박꼬박 돈을 받았더라고. 근데 통장 메모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사위 노릇이라고 써있더라. 뭐? 사위 노릇을 해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였어. 아까도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해서 전화를 했거든. 근데 사위 노릇하는 거 바라면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내 통장으로 옮기면서 거래 내역을 살펴봤거든. 엄마한테 야금야금 돈을 얼마나 뜯었는지. 예전에 매제가 우리 집 잘 챙겨서 그런가 엄마가 항상 매제 칭찬만 했잖아. 그러면서 그때 2억 주고 너가 난리쳐서 1억 돌려받긴 했지만 그 뒤부턴 엄마가 매제한테 뭐만 하면 돈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 친언니는 엄마랑 같이 살았다 보니 저보다 더 엄마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제 남편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남편한테 엄마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꾸준히 친정엄마한테 사위 노릇한 값을 받아왔으니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죠.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어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엄마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한테 연락해서는 또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당신이 가져간 내 돈 언제 보내줄 거야? 그리고 조의금도 정리했지? 대충 보니 장모님 손님도 많이 오신 것 같던데 얼마나 받았어? 당신이 그게 왜 궁금한데? 우리 엄마 조의금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상관이 없어? 나랑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조의금 냈는데 그건 내 몫이잖아. 이번 장례식 준비 언니랑 동생이 다 해서 고생하기도 했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밥값으로 많이 나가서 우리 몫은 안 받기로 했어. 남편 몫으로 들어온 조의금이 적진 않았지만 계산해보니 저희 친정엄마한테 야금야금 가져간 돈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동생한테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조의금 받은 것도 남편이랑 나눠야 할 수 있으니 내 몫은 나중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우리 몫은 따로 없다고 하니 펄쩍 뛰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 내 손님들에 대한 몫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돈 뜯어간 정도가 딱 조의금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몫은 언니랑 동생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돈을 뜯었어? 장모님이 사위 노릇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보내주신 건데 세상 어떤 사람이 사위 노릇한다고 돈을 줘? 그럼 나는 왜 며느리 노릇하고 돈 한 푼 못 받은 건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내 돈이나 보내. 당신 이러면 나 변호사 찾아갈 거야. 남편은 저를 겁주려고 하는지 갑자기 변호사 얘기를 꺼내며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기가 막혔죠. 그래서 남편한테 웃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는 벌써 변호사 만났어. 당신도 어서 변호사 만나 준비해야지. 뭐? 당신이 변호사를 왜 만나?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만났지. 딱 봐도 우리 합의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변호사 만나서 소장 작성했고 조만간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참, 엄마가 예전에 당신한테 돈 빌려준 거 기억하지? 차용증에 대한 돈도 보내줘야 돼. 차용증? 아니 지금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이 뭔 소용이야? 남편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갚아야 될 1억 또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전에 언니한테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돈을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몰라 남편이랑 작성한 채권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친정엄마는 무슨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셨지만 제가 회사 일에 필요한 것이란 식으로 돌려대며 친정엄마를 설득했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 회사 일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며 남편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권리를 저에게 양도해 주셨죠. 저도 이걸 이렇게 쓰게 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그렇게 해놓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 소송에 대한 소식과 차용증에 대한 말을 한 번에 듣게 됐죠.
막 당황하면서 그걸 왜 자기가 갚아야 되냐고 해서 제가 친절히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올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 채권 양도받았어. 이게 그 양도계약서 사본이니까 변호사 만나러 갈 때 가져가. 당신이 나한테 이 돈까지 보내줘야 되거든. 재산 분할이랑 한 번에 보내줘야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할 거 아니야. 이것도 따로 하고 싶으면 따로 해도 되고. 남편은 제가 건넨 양도증을 보더니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계속 돈 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신 기분 안 좋아서 이러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계속 돈 보냈던 거야.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나랑 그런 거 상관없고 난 당신한테 받을 돈만 받으면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하고 있는지 당신 알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 돈도 별로 없어. 당신이랑 재산 분할할 돈도 없어. 그건 변호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참고로 나 당신이랑 조정하거나 합의할 생각 없어. 어떻게든 소송으로 할 거거든. 이제 와서 못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가 다 가압류 걸어놨거든.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언니가 이혼을 직접 해봤으니 저한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랑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대로 하니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겠어. 그럼 당신이 해달라고 한데도 해줄 테니까 이혼 소송만은 하지 말고 그냥 합의로 하자. 어? 이 집 당신이 가져. 그럼 되는 거지? 아니, 난 당신이랑 합의할 생각이 없어. 소송 끝까지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아낼 거야. 회사 사장이 소송하고 있다는 소문나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계약 따는 것도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더라도 가족이긴 했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건 확실하게 해야지. 얼이 빠져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두고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벌써 남편한테 우리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나 싶은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제가 어제 외국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언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주고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랑 이혼할 거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요. 요즘 들어서 계속 돈돈거리긴 했는데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사위 노릇 시키고 싶으면 돈 보내라고 하길래 제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하지 않아서 너무 충격이 컸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더 하려고 입을 뗀 순간 시누이가 먼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가 어제 전화해서 언니랑 이혼할 건데 모은 돈 저한테 미리 보내고 싶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언니도 알다시피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없어서 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오빠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좀 이상해서 언니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오빠한테 지금 한국 계좌 안 써서 은행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해주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 통장이나 부동산 거래 같은 건 다 막아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신우이는 오히려 저한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빠랑은 이혼해도 자기랑은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신우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친정집으로 가니 언니랑 동생이 같이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말자고 했지만 친언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며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저희 언니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저를 설득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는데 처형이 설득 좀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처가댁에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제 몫으로 들어온 조의금도 안 준다고 장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으라고. 제발 제 와이프 좀 말려주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혼할 만하던데. 매제가 우리 친정집에 잘하긴 했는데 우리 엄마 아프고 나서부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 그건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잠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돈을 못 보내주니 그랬던 거 아니고 부부 일이다 보니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매제가 이런 입장은 아니지. 저희 친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봐요. 남편은 제 언니 말에 듣곤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동생도 한마디 했죠. 형부, 우리 언니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큰언니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이혼 소송해서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형부가 저희 엄마한테 저한테 잘한 거 알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저희 엄마 돌아가셨으니 그 1억도 안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처제, 그게 아니라 갚을 생각이었지. 근데 내 와이프가 내 통장에 있는 돈도 가져가 놓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보내주겠어. 그 사위 노릇하고 싶으면 돈 보내달라고 했던 거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열받아서 형부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언니랑 동생이 남편한테 한마디씩 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 결국 잘못했단 말만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죠. 저는 남편 회사 소속이었고 별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남편은 저 몰래 차놓은 주머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몰래 모은 돈을 저한테 나눠야 됐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친정엄마한테 빌린 돈까지 줘야 됐으니 남편은 저한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억이 넘는 돈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나 몰래 돈도 많이 숨겨놨더라. 이래서 나한테 소송하지 말자고 말한 거였어.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그 돈 절반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처음엔 잘못했다 빌었던 남편도 이젠 제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이 안 돼? 당신 사업 시작한 것도 우리 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고 그리고 내가 당신 회사 회계 같은 거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봐. 어떻게든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법은 제 편이었죠. 남편은 저랑 이혼하며
회사 규모가 반토막이 되면서 사업 자금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많이 나간 사실 알고는 오열했지만 돌이키기엔 많이 늦은 시기였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커피숍을 하나 차려서 저희 자매 셋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럴 땐 의지할 수 있는 자매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남편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시누이는 종종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진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세상 살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2번, 3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